왜 대부분의 노인들이 78세 이후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또렷하고 건강했던 사람들조차도 흔히 이 시점부터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8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적으로 유전이나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노년층이 78세 이후 장수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하는 5가지 놀라운, 자주 간과되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이유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유들은 흔히 알려진 식단, 흡연, 운동 같은 요인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깊고 더 미묘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왔더라도 빠뜨리기 쉬운 요소들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원인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78세 이후의 장수를 방해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놀라운 이유는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유 1. 지나치게 조심해서 비활동적으로 됨. 많은 사람들이 78세 이후 오래 살지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조용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현명해 보이는 한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바로 조심성입니다. 그러나 조심성과 지나친 조심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누적됩니다. 이것은 보통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인도에서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줄이기로 결심합니다. 낮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도 피하게 되고 더 이상 자동차 뒷좌석에 오르지 않게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조심성을 칭찬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안전하지만 비활동적인 삶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단지 팔다리의 근력뿐만 아니라 협응력, 균형 감각, 내부의 안정성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휴식을 필요로 하는 기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활동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줄어들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는 코어, 즉 몸통 중심 근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중심 근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서기, 걷기, 물건 들기, 심지어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까지 필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불과 몇 주 만에 위축됩니다. 그리고 위축되면 균형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악순환이 심해집니다. 나는 한때 박씨, 81세, 라는 분을 알았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 한번 미끄러진 이후로 저녁 산책을 그만두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단지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1마일을 걷던 생활에서 대부분의 저녁을 TV를 보며 보내는 생활로 바꾸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근육 10파운드를 잃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마치 삶은 국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지만 손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약해서 움직임을 멈춘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나는 결코 여러분이 진짜 위험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많습니다. 손잡이를 사용하고 밑창이 단단한 신발을 신으며 통로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관리하는 것과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몸은 움직이는 법 자체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덜 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그것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라면 그 점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78세 이후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고 더 느리며 더 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작동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뇌가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고 심장이 목적을 갖고 계속 뛰는 방식입니다. 이유 2. 불규칙한 빛 노출로 인한 수면 주기 방해.
당신의 몸 안에는 조용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는 없지만 거의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기분, 신진대사, 면역 체계, 심지어 뇌가 밤에 스스로를 복구하는 방식까지. 그리고 78세 이후에는 이 내부 시계 일명 생체 리듬, 서케이디안 리듬, 이 특히 민감해집니다. 생체 리듬이 혼란스러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낮 동안에 빛이 부족하고 밤에는 빛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낮에 졸음이 더 자주 오고 오후 햇살 아래에서 깜빡 졸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히 추운 계절에는 외출 빈도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켜두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기 위해 불을 환하게 켜둔 채로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합쳐지면 몸이 언제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조용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자연광을 이용해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밝은 아침 햇빛은 뇌에 이제 일어나 활동하고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보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밤의 어둠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몸이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낮 동안 자연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밤에 화면이나 조명 등 인공조명에 노출되면 내부 신호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 결과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수면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며 8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었어도 여전히 피곤한 상태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기억력이 평소보다 흐릿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면 장애는 단지 에너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분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며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도 높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타민 D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78세 이후에는 피부를 통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야외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햇빛이 없으면 뼈, 근육, 면역 체계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의사들은 매일 아침 20분 정도 창가에 앉아 커튼을 완전히 열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라고 권장합니다. 단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기분도 나아집니다. 이것은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바로 빛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커튼을 닫은 채 실내에서 보내고 있거나 저녁 시간이 휴대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밖에 나가보세요. 비록 몇 분간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눈과 피부가 아침 햇빛을 흡수할 수 있게요.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여 몸이 이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부드러운 리듬들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 몸이 단지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혼란 때문에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여러 시스템들이 더 이상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 신호, 수면 일정, 그리고 일일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몸에게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85세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으며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에 2번 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유 3. 미소셜 연결의 상실. 많은 고령자들이 78세 이후 장수하지 못하는 첫 번째이자 종종 간과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소셜 연결, 미크로소셜 인게이지먼트, 위 조용한 소멸이다. 이는 깊은 관계나 가족 모임과 같은 것들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일상 속을 채웠던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심지어 당신이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작은 상호작용들이다. 당신이 몇 번이나 우편 배달부에게 인사를 했는지, 슈퍼마켓 계산원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는지, 길 건너개를 산책시키는 이웃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사소한 접촉의 순간들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신경계를 조율하고 소속감을 강화하며 당신의 뇌 속 사회적 네트워크가 날카롭고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해준다. 그러나 78세 이후 많은 고령자들은 직접 장을 보러 가는 일을 멈춘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사다 달라고 부탁한다. 청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고, 날씨가 조금 춥다거나 무릎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 산책하는 일도 줄어든다. 이렇게 작은 사회적 접점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사라진다. 생기, 바이탈리티.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삶을 단순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 기능을 자극하고 기분을 향상시키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매일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세계의 일부임을 몸의 신호로 보내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나는 78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총명한 몇몇 남성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같은 카페로 걸어가서 익숙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길모퉁이에서 아는 사람 3명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한다. 그 5분간의 인간적 연결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의 맥이다. 그것은 그들의 하루를 형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게 하며 자신이 타인의 시야 안에 존재한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그 대가는 생물학적인 것이다. 뇌는 외로움 깊고도 은밀한 형태 모두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속 네트워크를 위축시키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외로움은 당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든다. 그래서 만약 하루 중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적어졌다고 느끼거나 단순한 심부름조차 하러 외출을 멈췄거나 먼저 말을 거는 것을 멈췄거나 지역사회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 그것을 되돌릴 시간이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사소하고 쉽게 잊히는 연결의 순간조차도 당신의 뇌와 몸에 이렇게 조용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중요하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이 단지 더 오래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정신적으로 살아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약 중 하나다. 이유4. 상실과 고립으로 인한 감정 억제. 많은 사람들이 78세에 이르렀을 때 젊은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상실을 겪어왔다. 배우자, 형제자매, 오랜 절친, 때로는 자식까지도. 그리고 외부 세계가 예의 바르게 동정을 표할 수는 있지만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진실은 그 상실들이 쌓이는 깊이가 기억 속뿐 아니라 몸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78세 이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단지 슬픔만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억제다. 그것은 고통을 표현하기보다는 조용히, 천천히 삼키는 습관이며 이미 익숙해졌다고 느끼거나 당신이 겪은 상실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해줄 사람이 더는 없기 때문에 애써 강한 척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몸은 잊지 않는다.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말로 표현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고 온전히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몸속에 저장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의 무게는 물리적 실체로 바뀐다. 그것은 면역 체계, 소화,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당신의 호르몬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신경계를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침착해 보일 수도 있고 당신은 심지어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면, 당신의 호흡이 조금 더 얕아졌다면, 당신 내면의 빛이 점점 흐려져서 더 이상 진짜 당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그 고통일 수 있다. 비록 당신이 그것에 대해 수년간 말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시오라는 이름의 86세 남성을 기억한다. 그는 6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었다. 그는 많이 울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그는 체중이 줄었고 노인복지센터에 나가지 않았으며 잠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병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몸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슬픔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정신적인 고통은 극적이지 않아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 드러날 때쯤이면 그 연결고리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7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것을 지탱해주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힘만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환기다. 슬픔, 두려움, 그리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하고 열린 공간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가 그리워, 혹은 나는 아직도 화가 나, 또는 나는 외로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판단받지 않는 것. 바로 그 해소가 심장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심장이 숨 쉴 수 있을 때
몸은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이유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일기장일 수도 있으며 신앙, 지역 커뮤니티 혹은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이야기를 열어줄 수 있는 치료사일 수도 있다. 형태가 무엇이든 원칙은 같다. 드러난 것은 변화될 수 있고 감춰진 것은 곪아간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서라면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할 때다. 당신의 감정을 위해서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다. 심장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조용히 꺼져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78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단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당신은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이야기들이 의미 있다고 느꼈다면 아래에 4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도 켜주세요. 그래야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볼까요? 5번째 이유. 일상 속 삶의 목적 상실. 많은 사람들이 78세 이후 활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종종 가볍게 여기는 한 가지 바로 일상 속 삶의 목적에 서서히 침식이다. 철학적인, 거창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의 목적.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그런 목적 말이다. 목적은 극적일 필요가 없다. 너무 더워지기 전에 식물에 물을 주는 것, 문 앞에 앉아 기다리는 이웃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손녀에게 편지를 쓰거나 뒷문 경첩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습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저녁이 되어도 되돌아볼 만한 일이 없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꺼지기 시작한다. 몸은 마음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마음이 더 이상 계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몸도 함께 멈춘다. 식욕이 줄고 움직임이 느려진다. 목적이 없으면 당신의 건강을 지탱하던 시스템들이 조용히 정지 상태로 들어간다.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작동할 이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간과된다. 매주 하던 카드 놀이가 취소되었을 수도 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이 덜 찾아오게 되었을 수도 있다. 무릎이 아파지면서 예전의 자원봉사 역할이 끝났을 수도 있다. 당신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노년의 한 부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느낀다. 하루하루가 서로 뒤섞이고 어제가 오늘보다 더 조용했던 것처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조용할 것이다. 나는 윤예숙이라는 이름의 88세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생기 있었다. 그녀는 부유하지 않았고 완전히 건강하지도 않았다. 또한 대가족과 함께 살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습관에서 빠뜨리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매주 월요일, 그녀는 교회에 다니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엽서를 썼다. 매주 목요일에는 수프를 끓여 냉동의 지역 보호소로 보냈다. 매일 오후 4시쯤이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손을 흔들어 인사했고 아이들도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하루하루에 리듬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심장에 박동을 주었다. 그녀의 삶에 지속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다. 몸은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 한계 속 살아간다. 목적 아무리 작더라도 는 연료와 같다. 그것은 당신의 세포에게 계속해서 스스로를 회복하라고, 장기들에게 계속 작동하라고, 뇌에게 계속 배워나가라고 신호를 보낸다. 자신이 더 이상 어떤 존재나 무언가의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당신 안의 불꽃은 점점 희미해진다. 이것이 바로 7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삶을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있는 이유다. 그것은 정원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일 수도, 일기장, 위식, 전화 한 통, 혹은 단순한 아침 기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 만약 당신이 조금 길을 잃은 듯 느낀다면, 하루하루가 형태도 의미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당신의 몸이 다시 리듬을,
구조를, 연결을,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장수란 단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계속 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갈망, 계속되고 싶다는, 연결되고 싶다는, 의미를 갖고 싶다는 바람, 그것이 바로 인간이 78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마무리 말씀.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른 지금,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남기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8세 이후에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진단이나 넘어짐, 혹은 갑작스러운 생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참여할 이유, 습관, 생활 리듬이 조용히,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에서 비롯된 흐릿함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전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질 때까지.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런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들은 천천히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야외 산책, 가게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한마디, 아침에 스트레칭 동작 하나, 오늘 당신이 하는 어떤 일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구조를 주고 연결을 만들어주며 의미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5가지 예상치 못한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어떤 것이 너무 익숙해서 불편하게 느껴졌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부터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화를 막을 힘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조용한 변화에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리듬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목적을 지키고 필요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지 78세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온전하고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점 하나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하니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이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